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2021년 야구 경기에서 박찬호와 박찬영의 충돌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 선수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언급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스포츠 상황이 아니라 스포츠 정신과 상호 존중, 그리고 선수들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해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호와 박찬영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 충돌 사건이 관중들에게 긴장감이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이후 두 선수의 대처 방식은 상호 존중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박찬호와 박찬영은 경기 후 서로 사과하고 아쉬움을 표현하며 프로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격렬한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스포츠 정신은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야구와 같이 선수들 간의 직접적인 대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종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충돌 사건 이후 두 선수는 매우 침착하게 반응하며 사건이 경기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스포츠에서는 긴장감 있는 상황이 많지만 공정성, 존중, 스포츠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선수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사건 이후 박찬호와 박찬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돌 전에는 서로 친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건 후에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팀 내에서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단순히 같은 팀의 선수들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스포츠 여정에서 동료이자 친구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에서 동료 간의 관계가 단순한 승패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는지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찬호와 박찬영의 충돌 사건은 단순히 스포츠의 한 장면이 아니라 존중, 스포츠 정신, 그리고 동료애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선수가 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결속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에게 스포츠에서의 전문성과 우정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사건이 팬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함께 분석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이었네요. 특히 박찬호와 박찬영 두 선수의 충돌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건지, 그로 인해 팬들 간의 논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충돌이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두 선수는 그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도 흥미롭네요. 경기의 흐름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 충돌이 그랬군요. 박찬영이 2루로 슬라이딩하면서 박찬호와의 충돌이 일어난 거군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다치거나 분위기가 격해지기 쉽죠. 그날의 충돌도 결국은 게임에서 긴장감이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팬들이 크게 반응한 이유도 그 상황에서 나온 감정선 때문이었을 것 같네요. 두 선수는 다치지 않았고 그 충돌 이후로 친해졌다는 얘기도 흥미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의 스포츠맨십을 인정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선수가 더 성장했을 수도 있겠네요. 두 선수의 충돌이 끝난 후 게임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졌네요. 박찬영이 왼쪽으로 슬라이딩을 시도했는데 박찬호가 그와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송구를 하는 중에 충돌이 발생한 거군요. 그러니까 서로의 움직임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난 셈이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슬라이딩을 하던 선수가 다칠 위험도 크고 송구하는 선수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충돌을 피하기 힘들죠.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둘 다 괜찮았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 충돌에 대해 논란이 있었겠지만 두 선수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그 충돌 이후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박찬영이 몸을 보호하려 팔을 든 건 확실히 본능적인 반응이었겠네요. 슬라이딩을 하면서 사고를 방지하려는 본능적인 동작이었을 텐데 그 덕분에 더 큰 부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박찬호가 중심을 잡고 송구해서 아웃을 잡아낸 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플레이를 이어나갔다는 건 선수로서의 능력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박찬호가 착지하면서 무릎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걱정되네요. 슬라이딩에 의한 충돌에 무릎 부상이 더해지면 경기 이후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을 잡아냈다는 건 그의 정신력도 대단했다는 점을 보여주네요. 두 선수는 사고 이후 서로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리고 경기가 계속 진행됐을 때 박찬호는 다시 경기에 나설 수 있었나요? 박찬호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주저앉았다는 건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겠네요. 트레이너가 급히 달려나와 상태를 점검했다고 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모두 숨죽이며 지켜봤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박찬호가 일어나서 경기를 계속 이어갔다니 그때 당시 분위기는 조금이나마 풀렸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부상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고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박찬호가 괜찮다고 판단하고 경기를 이어간 건 결국 그의 강한 의지와 몸 상태가 괜찮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후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하네요. 박찬호가 계속 경기에 나서면서 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팬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죠. 특히 롯데와 기아가 공동 2위와 4위에서 맞붙는 중요한 경기라면 승리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컸을 테니까요. 팬들 사이의 온라인 설전은 그런 경쟁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하죠. 하지만 두 선수의 충돌이 단순히 동선이 겹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에서 사실 큰 문제는 없었다는 점이 다행이네요. 야구에서 이런 상황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박찬호와 박찬영 둘 다 부상을 피하고 서로의 경기를 존중하는 모습이 팬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주었을 것 같아요. 경기 자체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충돌 이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고 양 팀의 경기력이 이어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박찬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찬호의 상태를 묻고 박찬호가 괜찮다며 손을 내민 장면, 정말 스포츠맨십이 돋보이는 순간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두 선수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을 것 같아요. 특히 박찬호가 괜찮다며 손을 내미는 장면은 그 순간의 긴장감과 충돌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팀워크를 더욱 강화시키고 팬들 사이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특히 그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선수가 서로를 위로하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 이후 두 선수 간의 관계나 경기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와, 정말 멋진 순간이네요. 박찬영이 8회에 출루하고 그 후 또 박찬호와 마주쳤을 때 짧은 대화를 나눈 장면이 꽤 감동적입니다. 특히 박찬영이 TV로만 보던 스타와 실제로 함께 뛰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을 텐데 박찬호가 낯가리지 않고 신인을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이런 장면들은 팬들에게도 감동적이지만 선수들끼리도 서로의 존재와 경기를 존중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박찬영 입장에서는 박찬호 같은 선배와 직접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거고 박찬호 역시 신인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에서 팀 분위기와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후 두 선수의 대화나 경기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그 대화가 경기나 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합니다. 박찬영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력과 인내에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않았지만 바로 군에 입대해 현역 복무를 마친 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독립야구단에서 경험을 쌓은 후 결국 롯데의 육성 선수로 입단했다니 정말 대단한 끈기와 열정을 보여주는 사례죠. 게다가 불꽃야구 트라이아웃에 합격하면서 큰 존재감을 알린 것도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예능을 통해 팬들에게 인지도를 쌓고 그 과정에서 야구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관심을 끌었겠죠. 박찬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기회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을 가진 선수가 프로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가 롯데에서 입단 후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팀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박찬영의 여정이 정말 영화 같네요. 독립야구단에서 경험을 쌓고 불꽃야구를 통해 트라이아웃에 합격한 후 롯데의 육성 선수로 입단하고
퓨처스리그에서 실력을 입증한 뒤 드디어 1군에 콜업된 그 이야기는 진정한 노력과 성취의 상징입니다. 특히 퓨처스리그에서 13경기 동안 빠른 발과 정교한 타격을 선보이며 김용희 퓨처스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퓨처스리그에서 빛을 발하며 1군 콜업 기회를 얻었다는 건 박찬영이 프로 무대에서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그리고 1군에서 대주자로 데뷔했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의 빠른 발과 타격 능력은 롯데와 팀에게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자로 데뷔한 뒤로도 계속해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팀의 중요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겠네요. 박찬영이 1군에서 더 많이 출전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롯데의 승리에 기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최근 그의 활약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네요. 박찬영, 정말 대단하네요. 1군 11경기 만에 타율 0.455를 기록하며 22타수 10안타, 킬홈런을 기록한 건 신인으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특히 그가 1군에서 바로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놀라워요. 그야말로 실력으로 팬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중인 것 같네요. 기아전에서도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고 하니 그날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내일과의 대결에서 안타를 치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였을 것 같고 그가 계속해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테고 팀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박찬영처럼 빠른 발과 타격이 좋은 선수는 대주자뿐만 아니라 향후 타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롯데 팬들에게도 이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될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할 것 같고 더 많은 경기를 거듭하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박찬호 선수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네요. 생애 첫 FA 자격을 얻으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팀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시즌 초반 무릎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빠르게 복구해서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기아가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해요. 다치거나 결장한 주축 선수들이 많았던 상황에서도 박찬호 선수가 임시주장 역할까지 맡으면서 팀을 잘 이끌고 있다는 건 그의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FA 자격을 얻은 후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질지도 궁금하네요. 시즌 후 그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네요. 박찬호 선수의 타격 상승세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최근 10경기에서 타율이 0.366이라니 정말 뜨거운 페이스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시즌 타율이 0.283까지 끌어올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죠. 그만큼 타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고 이는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비가 이미 흠잡을 데 없다는 점도 정말 중요한데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박찬호 선수는 정말 만능 플레이어가 된 것 같습니다. 팀 내에서의 신뢰도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타격 스타일이나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나요? 혹시 최근 타격에서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기아가 7대5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잘 탄 것 같네요. 중요한 주말 3연전에서 첫 경기 승리를 거두고 롯데와의 승차가 반게임에 불과하다니 정말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아가 여기에 승리하면서 4위 자리에서 더 높은 순위를 목표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제2차전이 롯데 박세웅과 기아 김도현의 선발 맞대결이라니 또 다른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아요. 박세웅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투수라 기아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김도현이 얼마나 잘 던지느냐가 승부를 가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기아가 좋은 성적을 이어간다면 순위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